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 선출과 인물평 그리고 이제 두 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관계까지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당이 남아있죠. 그런데 우선 조합의 관계를 보기 전에 오늘 여당 또 소식이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바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바로 광폭행보에 들어갔어요. 이 정의화 국회의장 만났는데 복당하십시오라고 두 번이나 권유했더라고요. 이강윤 평론가님 이건 진심인가요? 진심이겠습니까? 네. 자기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 의장이기도 했고 그랬죠. 국회 사무총장을 특별한 지냈죠. 관계이기도 했는데 뭐 너무 당연한 행보이자 인사 다니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네. 예. 좋은 모습이고요. 예, 의장한테 일단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1당, 2당 이렇게 차례로 맞습니다. 돌았죠. 워낙 친화력이 좋습니다. 네. 유명하고 너스레 좋고 너털 웃음 크게 짓고 액션 크고 할 말 하고 적이 없겠네요. 그런 네, 스타일이요. 흔히 말하는 이런 거 방송 용어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네. 좋게 말하면 근성. 네. 그다음에 10대 용어로 말하면 깡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상당하고 한국일보 기자할 때부터 유명했고요. 폭탄주 잘 마시고 네. 안 친한 사람 없고. 네. 뭐 그럼 자기 강단도 있다 이렇게 평하시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고 이제 제1당에 바로 그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만났는데 네. 또 오늘 보도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0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30분 만났다. 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죠. 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던진 얘기도 그게 그냥 던진 얘기가 아닙니다. 네. 복당하시죠.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달 말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정치결사체 비슷한 사단법인을 발족시킵니다. 이달 말에. 네.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뭔가 내가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번 표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정진석 그 원내대표가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의화 의장을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 복당 얘기를 던졌다는 부분은 자칫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복당을 안 하고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 세력, 개혁적인 보수 세력을 그 틀 안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제구를 날린 것이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정계 재편의 시나리오인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그러한 세력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세력 등등등 해서 이 새로운 어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어진 이 국면에서 정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일종의 정계 개편론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던졌다. 깊은 의도가 있었다. 예, 나름대로 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또 녹색 넥타이를 메고 녹색이 그 국민의당 상징색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오늘 화제가 된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굳이 그걸 메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랑은 10분 만났지만 국민의당은 그 안철수 천정배 대표 그리고 김성식 정책위 의장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면 거의 50분을 만났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5대1이거든 시간 배분이.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것도 이게 그냥 한 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앞으로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에서 상당 부분 어쨌건 국민의당과의 이른바 협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표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석차이지만 원내 2당에 불과한 또는 원내 2당에 머무르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3당인 국민의당에 공을 들여야 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하고요.
뭐 언론들의 속성을 이해는 합니다. 저도 기자를 했고 누구는 몇 분 만났고 누구는 몇 분 만났다. 네. 그걸 꼭 그냥 전자저울에 쇠고기 달듯이 꼭 그렇게까지 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 김종인 대표의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저쪽에 국민의당에 가서는 만난 사람이 일단 많았어요. 네. 모두 합치면 4명이고 2명을 그룹별로 만났으니까 서로 덕담을 해도 오가는 시간도 1명이라도 더 많으니까 많이 걸릴 것이고 네. 뭐 넥타이 색깔에까지 의미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놔두겠습니다. 아, 네. 거기까지는 이제 평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광윤 평론가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네. 정치인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네. 메시지가 네,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제가 또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두 분 오시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10분 만났지만 그 또 내용은 알찼고요. 훈훈했어요. 그랬죠. 오간 네. 이야기를 보니까 역시 정진석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노예한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캐치했던 건 뭐냐면 이 관계가 또 두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형님하고 친하기도 하고. 형님과 친한 친구 관계다라는 것도 강조했고. 자기가 청와대 수석으로 네. 있을 때 뭐 바로 다음 날 인사 같기도 그러는데. 네, 2010년이니까 MB 정부 그렇죠. 정무수석을 할 때 네네네. 그때는 김종인 대표가 여권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런 관계를 강조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김종인 대표가 뭐 야당 대표라고 싸늘하고 냉랭했던 게 아니고 훈훈하게 당신이 잘하면 충청 대망론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덕담치고는 김종인 대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냉정한 스타일인데 파격적인 덕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덕담에는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네. 이런 날 당선 인사 오는 사람한테 씁쓸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네. 야박하고 말 직설적으로 툭툭 잘 던지는 김종인 대표 스타일로 볼 때는 상당한 환대를 한 거고 네. 이 정진석 당선자, 이제 정진석 그렇죠. 원내대표가 아주 일찍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정치 수업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그 선친도 의원을 여러 번 했던 네. 이른바 충청의 맹주까지는 아니지만 충청 네. 지역에서는 꽤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네. 어려서부터 그걸 보면서 컸고 한국일보 기자할 때 정치부 기자 하면서도 아무튼 스케일이 크고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똑같아도 이렇게 남들은 쭈뼛거릴 때 서슴없이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가서도 먼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옛날 그 연을 끄집어대서 말하니까 네. 김종인 대표가 사실 이제는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밖에는 사실 안 남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20대 국회의 첫 번째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싸움과 원 구성 그리고 내년 후반기에 바로 대선이 있는데 올 가을부터는 실질적으로 대선 국면이라고 봐야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저는 10분은 짧았지만 밀도는 상당했다.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이제 여당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국장님 의미부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국민의당 천정배 이 대표를 만나서 제가 주목한 워딩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보통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대위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과거의 정치적 뿌리를 이 천정배 대표 앞에서 언급하면서 제가 자민련으로 정치문했을 때 많이 도와주셨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충청권 출신이고 자민련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깊은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천정배 대표로부터 여러 가지 그 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다라는 네. 얘기를 방점이 뒤에 찍혀 있다. 오히려 천 대표님으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지 자민련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일단 이번 이제 총선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로서는 좀 뭐랄까요? 이 든든한 배경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충청권이 네. 그나마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충청권과 경북입니다. 네. 나머지는 사실 네, 완전히 어렵게 패퇴를 했지 않습니까? PK도 난리가 났고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참패의 주요인이 거기는 말할 됐고. 필요가 없는 네. 거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도 더 숫자가 높단 네. 말이에요. 27석 중에 이번에 14석을 가져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그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것들이 깔려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러닝메이트인 김광림 의원은 또 경북 안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TK와 충청권의 러닝메이트였잖아요. 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에 네. 제가 이번 판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 판의 구조 자체를 정진석, 김광림 이 조합 자체가 이미 구조를 상당 부분 장악하고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유리한 고지에 선 것은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조합 자체가 그렇게 됐죠.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여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과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것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연이 오래됐더라고요. 1988년인가 만났는데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그때 박지원 이 의원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친분, 안면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이번 20대 국회에서 작동이 되는 관계가 됩니까? 뭐 사람 친해지기로 말하고 좋아지려면야 옛날 것도 끄집어내서 다 하는 거고 틀어지려고 맘먹으면 아무리 좋았던 것도 돌변하기 마련이지만 두 사람 다 친화력, 융합 이런 면에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니까요.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기자로서 정진석 기자를 많이 좋게 생각한 점도 있어요. 네. 지금은 같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동업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번 원내대표들은 선수들끼리 만났다. 제대로 만났고 그 각자의 성격의 개인적 특성이나 당이 처해 있는 처지까지를 감안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수가 빚어질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굳건히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박지원, 정진석 간의 콘크리트처럼 돼가지고 우상호를 협공하기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피곤할 것이다. 고생할 것이다. 고생할 것이라는 걸 또 한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어쨌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그 의원 간의 굉장한 그 갈등 중간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건 일정하게 조율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과도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등등 그런 부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의 국한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비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될지 그 부분 남아있지만 지금 새누리당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본다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허벌판에서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쇄신과 혁신을 해야 어떤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인데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원만하게 상황을 갈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단점이랄까 좀 이렇게 색깔이 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새누리당의 운명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원 운영을 둘러싸고 협상이건 밀고당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지금 말만 뭐 수평적인 당청 이렇게 하지만 그게 관찰이 잘 안 된다면 즉 청와대가 예전 같은 완고한 자세를 견지하고 정진석 대표가 그것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나머지 두 야당을 상대할 때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 대표에게는 정진석 대표에게는 청와대의 관계가 제1번 숙제 같습니다. 아까 허허벌판이라는 이야기도 소 국장님이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고립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런 또 우려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조합이 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늘 선출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보니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간에는 상당히 밀월 관계로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초록색 넥타이도 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 우상호 원내대표하고는 조합이 어떻다고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참패 그리고 심판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기들 힘보다는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환골 탈퇴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거의 항복에 가까운 근데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38석이라는 국민의당의 존재 때문에 어쨌거나 정진석 우상호 라인은 부드럽기는 쉽지 않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앞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소통을 해가면서 이슈를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런 관계로 봤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날이선 관계랄까? 그런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오늘 국민의당 갔을 때 굳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 네. 결국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당 쪽에 좀 협조를 더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 관건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앞으로 말 그대로 얼마나 이슈를 정말 제대로 네. 주도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이 상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나눠야 될 얘기가 원래 이제 3할 9초 이렇게 정해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그렇다면은 김종인 대표의 거취 문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헤드라인이 강퇴가 아닌 명퇴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기에. 네, 오늘의 정면송은요.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아빠가 미안해. 저희 집에도 이 대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어린이날 뭐 줄 거야? 이렇게 묻길래 너흰 어린이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이들은 항상 어린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겠죠.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자, 아빠가 미안해. 이거 제 노래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금 연휴에 또 혹여 쉬지 못하고 자신의 일터를 묵묵히 지키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를 또 말씀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장점들을